안녕하세요. 정한명리입니다. 사주석경 주명가 126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주 중에 편정 다인 외국어에 능통하고 사계지월 병정 토일 성학계의 인기로다. 사주에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다. 그래서 인성이 다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인성이 많으면 인성이 병이 되니까 공부를 인자는 많지만은 잘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외국어 소질은 있을 수 있다. 또 외국어는 또 편인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또 이 정편인은 어느 정도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또 이제 외국어에 능통할 수 있겠죠. 식상이 있다든가 이렇게. 외국어와 관련 지어서는 역마가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역마는 해외, 인성 공부니까 유학. 역마는 외국, 인성은 공부니까 외국 공부, 즉 외국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역마가 재관을 갖추고 인수를 보면은 통역관을 해본다든가 또는 외국인 회사 근무해 본다든가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어도 오행적으로 참고해 보면은 목, 화, 토, 금, 수. 토는 중화민국이죠. 중국어. 그리고 금은 서방이니까 잉글리시 영어. 수는 북쪽이죠. 러시아. 그리고 화는 남방이니까 중동, 뭐 아랍어, 스페인, 남미, 그리고 에스파니아 이런 쪽에. 목은 동쪽이니까요. 이제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죠. 뭐 동쪽에 일본 바이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참조하시고. 내 인성이 그 사람의 사주의 인성이 어느 오행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언어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사계지월, 사계지월이라는 것은 토월이죠. 진, 술, 충미, 사계월의 병정. 그러면은 병정화 일주가 토를 봤으니까 이거는 상관격이 되겠죠. 상관격이 되니까 당연히 예능의 소질이 있겠죠. 성악계에 인기가 있다. 그런데 토일도 마찬가지네요. 무토, 기토일도 진술 충미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비겁이 되는데 인기가 있답니다. 상관은 이해가 되는데 무기토가 진술 충미를 봤을 때는 글쎄요. 이거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시 보겠습니다. 묘월에 정하다 편인격이죠. 그래서 인수 편인을 깔고 인성 비급 식상으로서 나는 이 편인을 공부해서 목생화에서 화생토로 식상으로서 설계하는 사주다. 때문에 인비식으로 뭐 학문 연구라든가 외국어에 능통할 수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는 미월에 병화지요. 병화일주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면은 성악가가 많더라. 성악과 관련 지어서는 이제 목소리잖아요. 목소리. 그래 목소리가 이제 웅장하고 아름답다, 웅아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단 울려야지요. 그렇죠? 울림통이 있어야 되니까 울리는 것은 그 종소리잖아요. 그 쇠가 울리는 거죠. 쇠가 울리고 또 울림통이 돼야 되니까 화강금약이 되게 되면 금이 이렇게 있는데 쇠가 있는데 그 쇠가 화로서 재련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안에가 공명이 될 수 있도록 재련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격을 하게 되면 웅장하게 소리가 나는 화강금약 목소리가 웅아하다, 울림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만약에 반대는요, 금실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실무성. 금이 지나치게 이렇게 경고해서 가득 차가 있다. 금이 너무 실하다. 화를 만나지 못해서 강호되지 못했다.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무성, 소리가 나지 않는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경금은 화를 만나야 되겠죠. 그런 뭐 생각이 나고, 그 밖에는 이제 성악관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사주는 병일주가 이렇게 화토상관으로
상관성을 강하게 보고 있으니까 예능계에 뛰어난 소질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술미형이 되어 있죠. 형이 되어 있는데 형은 타격의 물상이거든요. 타격. 그래서 타격의 물상이 이제 상관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타격 때려서 상관 소리가 나는, 울려서 소리가 나는, 바이브레이션이 나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월의 무토입니다. 토일주가 토왕들에 태어났다. 무토, 기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면은 역시 성악가가 많다고 했는데 역시 그거로만 보기는 어렵고요. 이 사주처럼 식상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토금 상관격으로 성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신자진의 시에 있는 신유 상관성이 도화에 놓여 있죠. 그러면은 상관은 표현력이고 도화는 미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악가. 자, 다음 사주는 127번입니다. 춘하월에 갑인일생 시봉해시 대기하고 수동월생 병신자일 격 이루면 재상이다. 뭐 갑작스럽게 이제 대기한 사주하고 이제 재상 사주 나오는데요. 아마 이제 종격이 되게 되면 좀 종격은 기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격이 격국이 성격되고 운이 따라준다 그러면은 역시 차원이 다르게 대귀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주가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볼까요? 춘하월에 갑인일생이 춘월에 태어났다.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목왕들의 목이니까 당연히 종왕격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왜? 사주에 비겁밖에 없으니까. 특히 이제 인묘 진월의 갑인일생은 종왕격 중에서도 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곡직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운이 인성비겁, 그죠? 수목화로 왔을 때 대기한 사주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시에 또 이렇게 해시까지 시를 이루게 되면 거의 종격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인해 한목, 묘미 한목해서 수목으로 종왕격 또는 강왕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에 또 이게 갑인일주죠. 갑인일생이 여름이니까 4월, 5월, 미월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난 갑목이니까 이거는 종격이 아니라 목화 통명에 가깝죠. 목화 통명은 문명지상이고 석박사가 많으며 우수한 두뇌와 재능으로 한 분야에 석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렇게 시에 다시 해시를 갖춘다면은 조후까지 갖추어서 목화 상관 희견수를 갖춘 대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추동월생, 가을에 병신이나 병자일생이다. 병신일주나 또는 병자일주가 가을이니까 신월, 6월, 수월 또는 겨울이니까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나서 격을 이루게 되면 재상과 같은 국가에서 주요 요직에 한자리 할 수 있다. 이 사주는 이렇게 병화가 그죠? 병신 병자 같으면은 거의 병화 입장에서는 포태로 태지와 병지에 앉아 있을 만큼 병화가 무력한데 이 무력한 병화가 다시 실령을 해서 신유술 가을에 또 겨울에 이 휴수가 되었죠. 그러면은 전혀 병화가 힘을 쓸 수 없으니까 아무리 양간이라도
일간을 버리고 일간의 오행을 버리고 전체적인 금수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금은 재성이고 수는 관성이죠. 그래서 재관을 따라가는 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종재격이나 종관격을 이룰 수 있는 사주니까 운이 온다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주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꼭 갑인일주라고 짚고 병신일주나 병자일주라고 이렇게 짚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의 예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다? 채용이 분명히 각을 이루어야 된다. 그죠? 아무리 예목과 동명이나 종격이 되더라도 채용이 반듯하게 격을 이루고 그리고 대운이 무엇보다도 따라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빛 좋은 기살구에 불과하다. 묘월의 간목, 역시 인묘 인하월의 갑인일생이죠. 그래서 이제 봄의 목이단 말이에요. 그럼 목이 찬란하게 강하죠. 이렇게. 그래서 양인격으로서 특히 양인이 시간에 또 추출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주에 무관, 금이 없고요. 또는 무재, 토도 없죠. 그래서 이제 재와 관과는 인연이 이제 약한데 여기서는 왕자 희설로 정화로 쓰고 싶은데 전개충되어서 정화는 바로 쓰기가 어렵고 이렇게 사화로서 희설 설계해야 될 사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화운에 잘 나갈 수 있으며 또는 뭐 사주가 어째 이제 깔끔하니까 뭐 이 내용에서는요 운이 이렇게 화운으로 안 오면은 조금 힘들어 보이기는 하죠. 자세히 보면은 목이 말할 수 없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목과 또 수도 왕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와 그리고 이제 깨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뿌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화도 유력합니다. 그래서 수, 목, 화, 인성과 비겁과 식상이 다 건을 가지고 있어서 삼기성상 이런 식으로 구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목 화운을 다 좋게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종격과 유사하게 봅니다. 신월의 병화다. 역시 사주가 재관이 굉장히 강하네요. 재성이 월지와 일지를 차지하고 시상에 떴으며 재생관해서 수를 이렇게 마구마구 생하고 있죠. 재생관. 그래서 재살이 아주 강한 사주인데요. 인신충을 맞아가지고 나의 근은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인목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토도 화의 뿌리가 되기에는 약하고 사후 미신 이런 식으로 신금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주는 종재격 또는 제사일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시의 편제가 이렇게 있어서 시상 편제라고 하지만은 넷격으로 보기에는 사주가 원체 약하기 때문에 귀하게 보기 어렵고 종제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